여기 한 소녀가 유튜브를 보고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차별받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미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미얀마 출신 하나 씨의 사연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23살 한국 유학생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풍경, 멋진 배우들,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그때부터 한국은 제게 동경의 대상이었죠. TV 속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그 화면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볼 거야. 어린 제가 늘 되뇌이던 말이에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길 원하셨어요. 한국만큼 대단한 나라가 없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죠. 일본에서 해방된 이야기, 4.19 혁명부터 민주화 운동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이 더욱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이 과장된 것 같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더 동경했던 것 같아요. 미얀마도 역시 한류가 대세랍니다. 예전엔 태국이나 중국으로 유학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한국으로 가고 싶어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친구들 중에는 한국 기업 취직이 꿈인 애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미얀마 대학들은 앞다투어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BTS예요. 아, 정말이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겨요. 춤은 또 얼마나 멋진지 처음 DNA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넋을 잃고 보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답니다. 그때부터 꼭 한번 BTS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BTS 콘서트도 보고 팬미팅도 가고 생각만 해도 설레요.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표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알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드라마와 K-팝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은 너무나 멋진 나라였습니다. 세련되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정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져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해야겠다고요.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미얀마에 돌아와서 꼭 성공하고 싶었고요. 한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배워야 했고 시험 응시하는 것도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매년 2배가 넘는 응시율을 보이고 있어요. 입학 시험도 준비해야 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꿈을 떠올렸어요. 서울의 반거리를 걷는 제 모습.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 모습. 그런 상상을 하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좌절도 많이 했어요. 기역, 쌍기역 키우기의 차이라든지 의와 우의 발음 구별이라든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어로 된 시를 읽을 때면 그 언어의 깊이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죠. 먼 나라에 혼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때마다 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더 큰 책임감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하나가 큰 꿈을 이루러 가는구나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꼭 성공해서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물가가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양곤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이 시간 난 부산의 밤하늘을 보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받은 비자. 그 종이 한 장에 제 모든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양곤의 풍경이 작아지는 걸 보며 울컥했어요. 떠나온 가족들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설렘에 눈물을 훔쳤죠.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5시간 30분의 비행,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설렘 때문인지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갔어요. 그래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본 한국 영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 심지어 한국어로 된 기내안 내방송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다니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꿈에 그리던 나라에 마침내 온 거예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간신히 참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감동이 생생해요. 첫 발걸음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공기마저도 달랐죠. 미얀마와는 다른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한국의 냄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공항을 이동하는 동안 정말 들뜬 마음이었어요.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한다는 게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신이 났죠. 부산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넋을 잃고 말았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상가들, 그리고 바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감격스러워졌어요. 이제 정말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부산의 습한 공기가 확 느껴졌죠.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탄 리무진 버스는 처음 보는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좌석은 넓고 충전기도 꼽을 수 있고 바닥도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호텔에 온 기분이었죠. 그리고 부산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넓은 강, 활기찬 시장의 모습,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산 사투리,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국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특히 순대가 너무 궁금했어요. 미얀마 선배 언니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거든요. 역 근처 분식집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순대 하나랑 떡볶이 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을 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가게 주인 아저씨께서 활짝 웃으시며 알았습니다. 금방 나옵니다요 라고 하셨어요. 부산 사투리를 처음 들어서 좀 당황했지만 그 친근한 말투에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순대를 처음 먹어봤을 때의 그 맛 잊을 수가 없어요. 미얀마가 불교 국가라 소로 만든 순대라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맛도 상상이 가질 않았죠.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맛이었어요.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과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맛에 반해 며칠 동안 분식만 먹었다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첫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어떤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어볼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순진하게도 그때는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짐을 정리하고 낯선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 보였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순수한 기대감 덕분에 유학 생활의 시작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어요. 거리는 이미 활기찼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저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 푸른 잔디,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정말 내가 공부하게 되는 거야? 실감이 안 났죠. 행정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실수할까 봐 너무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직원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특히 한 분이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 타는 법을 배우고 한국식 인사를 익히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 됐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진정한 유학생활이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조금씩 적응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특히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과 토론할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모이는 국제학생연합회 모임에서 미얀마 출신 선배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우연히 한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선배가 코이카라는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발도상국을 돕는 기관이라고 해요.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미얀마에 이렇게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니.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코이카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직업훈련원 설립 프로젝트였어요. 미얀마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그 혜택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어렸지만 그 무서운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죠. 선배 말로는 한국이 즉각적으로 구호품을 보내고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했다고 해요. 부호품 중에는 정수기도 있었대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거죠. 나 그때 15살이었는데 한국에서 보내준 정수기로 깨끗한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라고. 그 힘든 시기에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줬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최근의 일도 있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때 미얀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었죠. 근데 한국이 발빠르게 도움을 줬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정말로 미얀마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지원. 그리고 그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이카 외에도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미얀마를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수록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지원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술 전수, 교육 지원,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얀마의 발전을 돕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미얀마와 한국 사이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제게 그저 선진국이 아니에요. 미얀마가 잘 살려면 한국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한국의 도움에 대한 미얀마의 고마움,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제가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값진 교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희망을 얻고 있을 미얀마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미얀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셔서요. 이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려고요. 어느덧 부산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이 시간 동안 한국과 미얀마의 차이를 정말 많이 느꼈답니다. 완벽한 한국에 없는 게 있다면 바로 불편함 아닐까요? 가장 대단한 건 첨단 기술이죠. 미얀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미얀마에서는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한데 어느 날 실수로 잘못된 층 버튼을 눌렀는데 한국 친구가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느낀 감동이란 미얀마였다면 잘못 누른 층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야 했을 텐데 이런 작은 기술 하나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런 세심한 기술력이 선진국을 만드는 이유라고 확신했죠.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정말 10분 후에 제 새 안경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죠. 편의점 문화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거의 모든 걸 살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택배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까지 할 수 있다니. 미얀마였다면 이런 일들을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편리함이 한국 생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정말 대단해요. 미얀마에서는 버스 시간표라는 게 거의 없고 오면 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해요. 처음에는 이 정확성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이 시스템 덕분에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정말 감동이에요. 처음 왔을 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아시고는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죠. 동남아에서는 미얀마를 못 사는 나라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거짓 취급을 하는데 친절한 한국은 어쩜 배려심도 깊은지 정말 대단하죠. 학교 생활에서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실습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학사 시스템,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 미얀마에서의 학교 생활과는 정말 달랐죠. 특히 뷰티 관련 기술들은 정말 최첨단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고, 가끔은 미얀마의 여유로운 생활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지 미얀마도 더 발전을 하겠죠. 한국에서의 2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효율적인 시스템, 최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든 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얀마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꼭 활용하고 싶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언젠가 미얀마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꿈꿔요. 얼마 전 미얀마 친구가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줬어요. 이거 봤어?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이래. 친구의 메시지를 보고 의아했죠. 벤코리아? 그게 뭐지?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국 유튜버가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에이 설마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댓글을 보니 이 운동이 태국에서 꽤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황당했죠.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됐죠.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가 심각해져서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가 심각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한국 친구가 알려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았고 범죄율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태국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태국은 자국민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다고 항의하면서 정작 자국 내 미얀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거든요. 미얀마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로 넘어가 농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는 저의 이모도 있죠. 이모가 태국에서 일하시는데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너무 끔찍했어요. 하나야 여기서 미얀마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아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자도 있어. 이모의 말씀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태국은 자국 내에서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면서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다니요. 코로나 때도 미얀마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루머 때문에 죄 없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은행이나 관공서에는 출입도 못하게 한다는 뉴스 기사로 보도가 되었던 적도 있어요. 이건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 아닌가요?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존재인데 태국인들은 그들이 왕실을 모시는 민족이며 선진국은 일본이지 한국은 그저 태국보다도 아래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막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겪어본 한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는 외국인의 권리도 존중해주는 나라였어요. 태국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도 정말 멋졌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확산되자 한국 정부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했어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입국 제한의 정당성을 명확히 설명했죠. 동시에 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숙함도 볼 수 있었어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태도. 이런 점들이 한국을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벤코리아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적어지니까 총리가 부랴부랴 사과했다죠.
된통당하는 형국이 너무나 통쾌합니다. 제가 전공으로 뷰티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만큼 발달된 뷰티 산업과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론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유명 뷰티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노하우를 쌓고 있죠. 매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뷰티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기 오는 손님들 중에는 외국 연예인들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한국의 뷰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겠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첨단 뷰티 기술이에요. 피부 측정부터 관리까지 모든 게 정밀한 기계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AI가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런 기술력이 한국을 세계 뷰티 시장의 리더로 만든 것 같아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도 정말 대단해요. 여기선 손님을 그냥 손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마치 VIP처럼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에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이게 바로 한국 뷰티 산업의 핵심이더라고요. 혁신도 한국 뷰티 산업의 큰 특징이에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와요. 마스크팩,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이 다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혁신 정신이 한국을 뷰티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또 어떻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에도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제 꿈을 떠올려요. 언젠가 미얀마에 돌아가 한국식 뷰티샵을 열 거예요. 최첨단 장비, 뛰어난 기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서비스 정신으로 미얀마 뷰티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문화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세계 탑 클래스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정신을 본받아 미얀마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가끔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닌가 걱정도 돼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꿈은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나라잖아요. 저도 한국처럼 큰 꿈을 꾸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미얀마의 뷰티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언젠가 미얀마 하나의 뷰티샵이 한국 뷰티의 우수성을 미얀마에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뷰티샵을 여는 것을 넘어 미얀마와 한국을 잇는 뷰티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미얀마의 전통을 접목해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미얀마 뷰티가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길 바래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세계 최고의 뷰티 강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미얀마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힘들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근성과 열정을 본받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미얀마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래요.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꿈을 향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제 꿈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태국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자국 내 미얀마 노동자들의 인권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 씨가 한국에서 배운 뷰티 기술로 미얀마에서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져 미얀마의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